강릉 커피거리를 잠깐 이렇게 갔었는데 앞에 차가 이렇게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는데 그 차가 빠지고 나서 보니까 환영합니다. 앞에 차가 한 대가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깜빡이를 켜고 있어서 빠져나가려고 하나 보다 그랬는데 손짓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단은 차가 계속 오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상 중앙선 이런 사고 나면 또 곤란해지는 영상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차를 안 빼고 있었거든요. 계속 오니까 차가, 그래서 좀 비켜줬으면 좋겠다 해서 앞으로 좀 갔는데 오히려 더 화를 내릴 듯이 막 그러다가 저희는 뭐 기다리고 있었던 차에 그 차가 마침 또 빠져줘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놀러 오신 일행분들 같은데 오히려 이제 좀 미안해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도 비켜가라는 식으로 사실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괘씸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가볍게 뭐 경고장 정도 발부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했는데 중앙선 침범에 통행구분 위반으로 6만 원 범칙금 발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거기 처음 가서 저희도 이렇게 한 바퀴 돌아 나오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운전하시면은 다른 분들에게 민폐가 되니 다음부터는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앞에서 차가 오더라고요. 미리 비켜줄 수가 있는데 좀 앞에를 보니까 오른쪽에 빠지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 앞까지만 가 있었죠, 저는. 그 차도 갑자기 저를 보고 속도를 늦췄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이 오른쪽으로 빼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제 생각으로는 원래 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니까 보통은 불법 주차장차가 돼 있어도 오른쪽 길이 먼저 가고 역주행하게 되는 차가 오른쪽 공간이 있으면 비켜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상대방이 오른쪽에 공간이 있으니 오른쪽으로 빼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차를 안 빼더라고요. 기다리시는 상대방 차 뒤로 오토바이가 하나 왔어요. 대치하고 있으면 오토바이도 길을 못 지나가니까 그냥 제가 뺀 상황인데 지나가는데 이제 창문을 내리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조금 언쟁이 시작됐어요.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 가는 거죠. 아저씨, 도로에서 우측 통행이에요, 좌측 통행이에요? 내가 우측이잖아. 네가 좌측이고. 내가 어떻게 좌측이야? 도로가 여기 있는 내가 오른쪽에 붙어 있는데. 보셔. 당신이 오는 길이 어느 쪽이야? 상대적으로 생각은 다른 차가 이쪽이고 당신이 오는 길이 이쪽이잖아. 오른쪽으로 통행을 해야 비켜야지. 오른쪽 왼쪽도 모르냐? 너 좀 서봐. 야, 이 자식아. 도로가 네가 이쪽으로 오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오른쪽 몰라요? 이쪽 몰라? 알아요? 일로 가는 거지? 이쪽이 어느 쪽인데? 아니 아직 봐봐요, 이 레이랑 아저씨가 내려오는데 어느 쪽으로 왔냐고. 내가 내려오면 이쪽으로 오지. 여기가 무슨 차지야? 파킹한 자리지. 그럼 여기가 파킹이잖아. 여기가 무슨 파킹이야? 불법 주차지. 불법 주차는 어쨌든 차들이 막혀져 있으면 내 차가 내려오면 당신이 먼저 갔지. 내가 먼저 내려왔지. 아니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내려온 거죠. 상대방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우측 통행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좌측으로 왔는데 40, 50대 되시는 남성분이셨고요. 뭐 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오른쪽으로 왔다, 그러니까 네가 비켜야 된다, 계속 우기시다가 말을 좀 바꿔서 네가 멀리서 봤으면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상대는 일단 1번은 본인이 우측 통행이다, 좁은 골목으로 먼저 들어왔으니까 네가 비켜줘야 된다, 너가 어리니까 비켜줘야 된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차를 발견했을 때 오른쪽 공간으로 빼서 기다릴 수 있었는데 바로 앞에 또 오른쪽 공간이 있었고 그분이 차량 속도를 늦추시길래 양보해 주시려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까지 들어갔던 거고, 그 앞까지 갔었을 때는 오른쪽에 공간이 있으니 그쪽이 빼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양보할 수 있지 않았냐 라고 하시면은 할 말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너무 화가 납니다 라고 제보를 드린 게 아니라
혹시 제 잘못이 있나요?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라고 제보한 것도 그런 이유에 있어요. 저녁 식사하고 이제 만삭인 와이프하고 집에 가고 있었던 길이었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기도 하고 방지턱도 많다 보니까 옆에 만삭인 와이프한테 좀 무리가 갈까봐 천천히 주행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뒤따라오던 벤츠 차량이 느리다고 이제 크락션을 울린 거죠.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방지턱도 많아서 이제 속도도 못 내는데 왜 그렇게 다급하게 재촉을 할까 이제 의구심이 들었죠, 맨 처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아파트 후문 출입구로 좌회전을 하려는 순간에 뒤따라오던 벤츠 차량이 불법 앞지르기로 먼저 좌회전을 해버리고 놀래서 크락션을 울렸는데 그 앞에서 이제 서버린 거죠. 어이구 깜짝이야 왜 이러냐? 이해가 안 돼서 내려서 이제 항의를 하려고 갔죠. 상대방 차주가 한다는 얘기가 속도를 그렇게 느리게 가냐고 이제 저한테 되려 따졌죠. 3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 같아 보였는데 되려 저한테 이제 적반하장으로 성질을 내시길래 제 분에 못 이겨서 이제 언성을 높이게 되었죠.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그렇게 정 급하시면은 2차선으로 추월을 해서 가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되려 저한테 계속 속도를 느리게 갔다고만 따지고 있었죠. 와이프는 옆에서 부연 설명으로 이제 제가 만삭이라 남편이 운전을 천천히 했다 이러는데 그 상대방 차주는 그런 얘기도 뭐 무시하고 무조건 이제 속도 느리게만 갔다라고만 계속 역으로 화를 냈죠. 주위에 뭐 지나가던 시민분하고 경비 아저씨께서 나오셔서 좀 제재를 해주시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인지를 못하고 경찰분께서 오셔서 불법 앞지르기로 과태료 딱지를 떼시려고 하니까 그거 얼만데요? 그거 바로 딱지 떼주세요. 네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제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과태료 6만원 발부했고 그 외적으로는 제가 스마트 국민 제보로 보복운전으로 따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대방 동승자가 만삭인 와이프가 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방지턱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운전을 하기에는 좀 위험하죠. 자기 잘못이 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부터 남한산성 파출소까지 제 차량에 보복운전을 가했죠. 자기는 뒤에서 제가 상향등을 켠 걸로 오해를 했다고 말을 했어요. 흰색 아우디 A4였고요. 갑자기 제가 왜 세우지? 갑자기 저보고 야! 하면서 소리 질러가지고 저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뭐지 좀 이상한 사람인가 하고서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그냥 지나갔는데 룸미러에 불빛이 비치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빔 거의 셀 수 없을 만큼 상향등을 켰었고 이제 위협적 경적을 계속 울리니까 제가 주차장까지 들어가서 몇 바퀴 뺑글뺑글 도는데도 계속해서 따라오니까 이 차가 나를 따라와서 위해를 가하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박을 듯이 쫓아왔어요. 주차장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차가 완전 돌진해 오는 거를 엑셀을 밟아가지고 제가 이제 도망가는 게 한 2-3번 정도 있었거든요. 상향등 계속 켰고 경적도 계속 울리고 경찰서 앞 도로에서도 야 이 개 하면서 욕설하는 부분도 담겨있고 제가 경찰서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고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경찰서 안으로 제가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신고를 위해 가지고 지나가다가 경찰분을 세운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오게 되었는데요.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당신이 먼저 뒤에 상향등 켜지 않았냐고 핏대를 서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은 블랙박스를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먼저 백미러를 보고 오해를 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거기서 보복운전 신고를 하겠다 말을 했을 때도 경찰 쪽에서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라라는 입장이었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그쪽에서도 원만하게 합의를 보라는 입장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왔는데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서 마음을 좀 추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자기는 확답을 듣고 싶다면서 저를 되게 구석으로 몰아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사과라고 느끼지를 못했고 오히려 좀 위협을 느꼈고 어쩔 수 없이 알겠으니까 빨리 가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서 저는 지인차 얻어 타고서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현재 되게 미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도로에서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선처는 없을 생각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또 눈물도 나고요. 지금도 흰색 아우디 차량만 보면은 너무 운전하는 게 무서워져가지고 최대한 이제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앞차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본선과 합류하는 합류 지점이었고요. 갑자기 앞차가 브레이크를 한번 밟으시더라고요. 앞에 차량이 없고 왜 합류하지 못하실까 하향등을 2번 깜빡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갑자기 멈추시는 거예요. 저는 급정거를 하셔가지고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고 하다 보니까는 창문을 살짝 열고 얘기를 하니까는 다시 경찰서 신고할게요. 보복운전으로. 네. 나이가 50대 정도로 보이시는 분이셨고요. 왜 클락션 울리냐라고 하셨는데 차 안에 20개월 된 아기하고 와이프가 좀 겁내하고 그래가지고 대응하진 않았고요. 급정거를 하시고 내리셔서 저한테 오셨기 때문에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보복운전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통행방해로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급정거를 왜 하셨는지는 처음에 몰랐고요. 왜 클락션을 울리냐고 그 부분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었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돌려보니까는 옆에서 다른 차량이 클락션을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급정거를 하시고 저한테 오셔서 제가 클락션 울린 줄 알고 따지시려고 오셨던 것 같아요. 합류 지점에서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하신 것 같고요. 다시는 그런 행위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점 가느라고 운전 중이었는데요. 1차선 도로가 많이 밀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차선 도로에 서 있다가 2차선으로 차선 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각을 잡고 있었는데 5초 정도 깜빡이를 넣고 어느 정도 간격을 보고 나서 우측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흰색 SUV가 클락션을 빵 울리더라고요. 깜빡이에 저도 뭐 마패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됐고 미리 깜빡이도 몇 초 전부터 넣었다고 판단을 해서 들어간 건데 저는 서 있었던 상황에 그분은 이렇게 진행 중이었던 상황에 앞으로 끼어드시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아주머니가 우측에 딱 붙더니 저를 약간 벌레 보듯이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1차선, 그분이 2차선에 계셨는데 두 군데 다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였어요. 당연하겠지만 차선 변경을 1, 2차선 안에서는 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 앞으로 비집고 들어오려고 확 들어오시더라고요. 굳이 들어올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순간 욱해가지고 저도 바싹 붙으면서 간격을 안 줬죠. 저도 끼어들기를 한번 당해서 너도 한번 화 좀 나봐라 이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복운전을 좀 처음 당해봐가지고 기분도 나쁘고 그리고 굳이 아이를 태우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위험하기도 하고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병원이랑 그 근처에 안경점 간다고 주차할 때 찾아본다고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여성분이랑 딸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차 빼는 걸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유동인구가 많아가지고 못 빼고 계시더라고요. 와, 이거는 제가 빼드린 거 아니면은 못 뺄 것 같아가지고 뒤에 자리가 남아가지고 비워주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비워줬습니다. 그날 좀 더운 날이었는데 애기도 안고 계시고 이제 초등학생 여자애도 같이 있으니까 최대한 양보를 해드려야겠다 하고 양보해드렸는데 이제 후진하시고 차에 탑승하시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창문으로 이제 손 내미셨는데 와이프분이 뭐 옆에 타서 뭐라 했나 못 봤을 수도 있나 싶으셨는지 다시 내리셔가지고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해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뒤에서 와이프분이랑 이제 봐주고 계시는데도 사람 지나가서 자꾸 멈췄다가 또 차들 지나보내고 이러고 계셨다가 아무래도 뭐 제가 후진까지 해서 양보해주니까 고마우셨는지 그렇게 내려서까지 감사 인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양보를 해서 이렇게까지 뿌듯한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고 서로 양보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보하게 됐습니다. 안에 화장실 안에 뜬장 얘기를 넣어놓고 계속 한 번도 꺼내주지 않았대요. 세탁소 옷걸이를 꼬아가지고 목걸이로 만들고 거기다가 가방끈을 리드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걸어가지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애를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면서 있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다행인 거는 성격이 너무 좋아요. 무조건 사람 좋아서 뭐 안아달라 그러고. 네.